캔자스 시티 수비가 손흥민의 어깨를 붙잡고 몸으로 막고 어떻게든 슈팅을 허용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과는요, 경기 시작 5분 만에 팝포스트를 꿰뚫는 선제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본능입니다. 오늘은 LAFC의 후반기 세 번째 경기 캔자스 시티전에서 또다시 선제골을 터뜨린 손흥민의 활약과 이 3연승이 MLS 판세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전방위 내내 LAFC의 부진과 전술 문제로 손흥민 팬들이 얼마나 긴 한숨을 쉬었는지 기억하시죠? 그 불안했던 시간이 후반기 단 3경기 만에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이 변화가 왜 단순한 폼 회복이 아닌지 확실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LAFC의 후반기 출발 상황부터 짚어야 합니다. 후반기가 시작됐을 때 LAFC는 웨스턴 컨퍼런스 4위였습니다. 같은 서브 컨퍼런스 팀들 중 경기를 가장 많이 치른 상태였음에도 4위였으니 조금만 결과가 더 나빴으면 5위까지 밀릴 수 있는 아슬아슬한 위치였습니다. 전반기에 산토스 감독 전술을 돌아보면 솔직히 손흥민도 LAFC도 이 시즌이 통째로 날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예감이 팬들 사이에 꽤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손흥민 팬들의 공통된 바람은 딱 하나였죠. 제발 감독이라도 과감하게 바꿔봐라. 하지만 시즌 중반에 감독 교체를 요구하는 건 팬 입장에선 욕심일 수밖에 없었고 기다리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가 침통한 결과를 맞이하면서 손흥민에 대한 기대감까지 덩달아 뚝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후반기 첫 경기 LA 더비가 열렸습니다. 원정 경기였음에도 LA 갤럭시를 상대로 3대 0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손흥민은 그 경기에서 리그 첫 골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단순히 기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전방위 내내 LAFC가 승리했던 방식, 즉 상황에 따라 버티다 얻어 걸리는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작년에 손흥민과 부한가가 함께 폭발했던 그 시즌의 경기력과 무척 닮아 있었습니다. 점유율이 높지 않았는데도 경기 주도권은 LAFC가 쥐고 있는 그 특유의 기분 좋은 승리였습니다. 손흥민은 킥오프 1분부터 적극적으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첫 경기니까 그랬겠지 라고 생각한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기 솔트레이크와의 홈 경기에서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선제골을 넣고 부한가도 골을 추가했으며 손흥민이 상대 자책골까지 유도하면서 또다시 3골이 쏟아졌습니다. 3대 1 승리. 손흥민의 골은 몸이 매우 가벼웠습니다. 골 앞에서의 그 여유로움, 마치 골 넣는 루틴을 완전히 몸에 익힌 것처럼 편안한 마무리였습니다. 이쯤 되면 해리 케인과 몰래 통화라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두 번의 슈팅을 많이 허용하긴 했지만 승리 자체가 흔들렸던 건 아닙니다. LAFC 수비도 경기 전반에 걸쳐 매우 집중된 모습을 보여줬고 이 부분도 충분히 칭찬받아야 합니다. LAFC는 이미 3위까지 치고 올라왔고 서브 컨퍼런스 1위도 손에 닿을 거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의 경기를 거치면서 LAFC만의 색깔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핵심 선수에게 의존하는 플레이, 손흥민이 드리블로 수비진을 흔들면 공간이 열리고 그 공간에서 골이 터지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올 시즌 전반기 내내 손흥민의 슈팅이 벽에 막히던 그 답답함을요, 슈팅 수가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공간이 없었고 움직임이 제한됐으며 쏠 때마다 상대 수비에 막혀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들어 달라진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슈팅이 간결해졌습니다. 힘을 빼고 타이밍을 앞당기고 그냥 편안하게 찹니다. 그리고 그게 골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폼 회복이 아닙니다. 제 판단으로는 손흥민이 의도적으로 슈팅 방식을 바꾼 겁니다. 전성기 손흥민의 시그니처 반박자 빠른 마무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 캔자스 시티와의 홈 경기가 시작됩니다. LAFC의 상승세를 3연승으로 굳힐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었습니다. 캔자스 시티는 현재 MLS에서 가장 강한 팀 중 하나입니다. LA 갤럭시도 꺾었고 시애틀과는 비겼을 만큼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게다가 캔자스 시티 입장에선 휴식 시간이 짧았던 게 유일한 핸디캡이었습니다. 혹시 LAFC가 방심하면 또 실망을 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현지 팬들 분위기는 전반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반기에 그 불안한 경기력이 아니라는 걸 이미 두 경기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경기를 바라보는 분위기였습니다. 라인업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경기 연속 미드필더로 뛰었던 세구라가 빠졌고 부상에서 돌아온 틸만이 복귀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샤펠버그 대신 마르티네즈가 선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라인업을 보는 순간 솔직히 불안감이 살짝 있었습니다. 전술 변화는 분명한데 선수들이 이 전술을 얼마나 빠르게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전반기에도 틸만이 주전이었고 마르티네즈도 꽤 자주 봤던 얼굴이었으니까요. 선발 라인업은 요리스 홀린스헤드 포르투스 에럴롱 체베르코 틸만 초니에르 델가도 마르티네즈 부앙가 손흥민이었습니다. 경기는 단 5분 만에 결판이 났습니다.
틸만이 공간으로 패스를 밀어줬고 델가도가 볼을 처리하려는 순간 캔자스 시티 선수가 볼을 걷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걷어낸 볼이 하필 절대로 줘선 안 될 선수에게 향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스피드로 치고 나갔고 상대 수비수가 집중 마크에 들어가면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의 어깨를 잡으면서 어떻게든 슈팅을 막으려 했습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반박자 빠른 타이밍에 힘을 뺀 정확한 슈팅으로 바포스트를 꿰뚫었습니다. 골키퍼가 손도 못 쓰는 위치였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선수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손흥민의 태도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 상황에서 슈팅 대신 패스를 고를까봐 걱정해야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런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드리블하려다 수비벽에 걸릴까봐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반박자 앞서서 본인이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3경기 연속 강력한 파워 슈팅이 아닌 정확성을 높인 여유로운 골,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스피드로 수비를 앞질러버리는 이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전성기가 다시 찾아온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대 득점값 XG 이 0.07에 불과했지만 손흥민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미 그 한 골로 경기 흐름 자체를 지배해버렸습니다. 골 후 세리머니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크게 기뻐하거나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두 팔을 벌리며 봤지? 하는 표정이 전부였습니다. 그만큼 여유로운 골이었다는 뜻입니다. 캔자스 시티 입장에선 이 실점이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더 약한 팀인데 선제 실점을 하면 0대1로 버티면서 무승부를 노리는 전략은 없어집니다. 동점을 노리고 달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LAFC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LAFC는 득점 후에도 무리하게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점유율을 유지하며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반 37분 손흥민과 약속이라도 한 듯 부한가의 골이 터졌습니다. 후방에서 부한객에 배달된 패스, 부한가가 원맨쇼로 마무리하면서 2대0으로 경기를 벌렸습니다. 이미 승부는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실 전반 막판에 손흥민의 추가골 기회도 있었습니다. 마르티네즈가 직접 골을 넣긴 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 장면 보셨죠? 손흥민이 완전 노마크 상태였습니다. 살짝만 흘려줬어도 손흥민이 멀티골을 기록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는데 마르티네즈가 본인이 마무리했습니다. 상황 파악이 조금 아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다음 주 올스타전이 예정돼 있어서 후반에 조기 교체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80분을 소화했습니다. 감독도 손흥민의 멀티골을 바라며 기용을 유지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후반은 쉬게 하지 라는 생각도 들지만요. 이 경기가 3대0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경기 막판에 부한가가 또 한 번 골을 터뜨렸습니다. 리그 통산 8골째입니다. 득점 선두와의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아직 경기 수가 많이 남아있고 지난 시즌처럼 해트트릭을 2차례 이상 기록하는 폭발력이 다시 나온다면 부한가의 득점왕 역전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합니다. 손흥민도 분명 부한가를 적극적으로 밀어줄 것 같고요. 최종 스코어는 4대0, 후반기 3경기 연속으로 3골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9월에 그 폭발적인 시기가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이 3연승의 의미는 단순한 승점 정립이 아닙니다. LAFC는 이번 3연승으로 리그 공동 1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밴쿠버가 미네소타 원정에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고 산호세도 홈에서 갤럭시를 잡지 못하면서 지금 이 순간 LAFC만 혼자 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론 경기 수 차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LAFC의 라이벌 팀들도 압도적으로 승리만 거두는 팀들이 아닙니다. 제 시각으로는 LAFC의 올 시즌 리그 1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동부 쪽도 심상치 않습니다. 동부 1위 내슈빌이 올랜도에게 패배했습니다. 흐리지가 가세한 올랜도가 이제 진짜 강팀의 면모를 갖춰가는 것 같습니다. MLS 전체 판도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 다음 경기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LAFC는 작년 4강에서 아쉽게 패배했던 밴쿠버로 원정을 떠납니다. 복수전입니다. 손흥민 대 뮬러의 맞대결이기도 한데 뮬러가 팀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 손흥민에게는 유리한 구도입니다. 그 전에 주중에는 올스타전에서 손흥민의 슈팅 정확도와 멕시코 선수들과의 맞대결도 기대됩니다. 저는 오늘 이 경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하나만 꼽으라면 골 자체가 아니라 손흥민이 어깨를 잡힌 채로 슈팅을 완성한 그 장면을 고르겠습니다. 전성기 선수는 방해를 이유로 삼지 않습니다. 방해 속에서도 골을 넣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손흥민이었습니다. 안전피인이 제자리에 돌아왔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손흥민이 있는 것만으로 상대 수비 전체가 그를 의식해야 하고 그 공간이 부한가와 마르티네즈를 살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후반기 손흥민의 변화가 진짜 전성기 회복이라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밴쿠버 원정 복수전 손흥민이 뮬러와 같은 피치에서 어떤 장면을 만들어낼지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축구 본능이었습니다.